박혜원 토익이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박혜원 토익. 전치사, 명사, 전치사 이딴 거 아무나 못한다. 이런 걸 좀 외워놔야 해석이라는 게 되지. 구문 뜯기 전에 의식의 흐름에 담아야만 해. 그리고 자동사 알죠? 전치사가 붙는 뾰로롱들 있잖아. 알아두면 이렇게 써먹을 일이 있더라고. 연어는 찐이지. 연어는 그냥 마력이야. 그럼 우리 박혜원 토익이들 시험 다들 잘 보고 후기 라이브로 보도록 하죠. (1월 24일) 드디어 1월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한 우리 박혜원 토익이들을 위한 시험 처방전 피처링 전국 YBM 1등 박혜원 박토익. 박혜원 토익 지금 현재 1월에도 불철주야 열심히 수업 중에 있는데 우리 인강이들, 박혜원 인강이들, 그게 유료든 무료든, 그리고 우리 실제 내 현강을 듣고 있는 피나는 모드의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박혜원 토익이들 다들 대박을 칠 수 있게끔, 그러나 공부를 별로 안 했으면 대박은 힘들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열심히 해본다 라는 취지의 1월 24일 시험 대비 극약 처방전. 자, 처방전의 내용 거두절미하고 바로 확인을 해보자 박혜원 토익이들. 자, 화면 전환됐고, 자 이제 극약 처방전으로 이번에는 뭘 넣는지 볼까? 그리고 처방전에 그 헤비한 토익을 다 담을 순 없잖아. 그렇지만 배우면 그때그때 도움되는 내용이 쏠쏠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박혜원 토익 우리 채널 구독이들은 이전에 1월 9일 대비 처방전, 그리고 또 그 전에 12월 거 처방전,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적중률을 신경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이렇게 가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도 누적해서 보면 분명히 힘이 될 것이야. 자, 일단은 뭐 동사 앞에 동사 꾸미는 거 부사 넣어라. 주어 뒤에 동사는 시험에 나온다. B, PP 사이에는 부사가 답이다. 이런 거는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그냥 독학해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런 거는 감점이 굉장히 심하죠. 어쨌든 기본적인 문법으로 자리 싸움 되는 품사 문제는 안 틀리게끔 조심하고, 박혜원 토익이들.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그러나 토익에서 분명히 나왔던 이력들을 담고 있고, 또 전치사, 명사, 전치사 이딴 거 아무나 못한다. 이딴 거 진짜 아무나 못한다. 앞에 이것도 내 거야, 뒤에 이것도 내 거야,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해. 그래서 뭔가 실수로, 오류로, 잘못해서 라고 할 때 error 이란 단어 들어봤지? 그게 in error 이라는 세트는 있는데 in error of, in error with 이런 게 없거든. 근데 양쪽이 다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외워놔야 이게 Part 7의 독해 지문 안에 나와도 해석이라는 게 되지, 구문 뜯기 전에. 그지? 또 Part 5, 6에도 도움될 수 있고. 자, 요 라인업을 같이 따라 읽자. 의식의 흐름에 담아야만 해. 그리고 어휘를 외울 때는 읽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좋긴 해. 소리 내서 막 받아 적는 것보다. 자, 첫 번째, 뭔가를 찬성하여 라는 의미로도 많이 나오는 거, in favor of. 다시 in favor of. 그리고 뭔가에 따라 읽으면 in keeping with. 다시 in keeping with. 그리고 뭐뭐한 면에서, 이러한 견지에서 in terms of. 다시 in terms of. 뭔가를 기대하거나 예상해서 혹은 맞이해서 in anticipation of. 다시 in anticipation of. 그리고 뭔가에 따라, 역시 뭔가에 따라 읽으면 in accordance with. 다시 in accordance with. 우리 회사 규정에 따르면 in accordance with our policy. 우리 회사 규정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결과로서 as a result of. 다시 as a result of. 근데 as a result of에서 of 똑 떼잖아. 그러면 as a result, 콤마 이라고 문장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뭐뭐의 경우에 란 뜻으로 in case of랑 동의어야. 읽으면 어떻게 될까? in the event of. 다시 in the event of.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줄에 있었던 in terms of랑 좀 비슷하게 이러한 면에서 in view of. 다시 in view of.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 뭐뭇에 관해서, 뭐뭇에 대해서 읽으면 in regard to. 다시 in regard to. 근데 거기서 to가 전치사 to야. 동사 원형 끊은 to, 개뿔 아니야. 그리고 앞에 in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뀌면 어떻게 돼? with regard to. 다시 with regard to. 뭔가에 대한 답례나 교환으로 in exchange for. 다시 in exchange for. 그리고 exchange는 동사일 때 exchange A for B로도 참 많이 나와. 뭔가와 결합하거나 함께 in conjunction with. 다시 in conjunction with. 그리고 뭔가에 응해서, 부응해서 in response to. 다시
in response to. 근데 response to에서 to가 동사 원형 끄는 to 아니다. 명사 response랑 동사 respond랑 다 to가 전치사 to랑 그렇게 줬댄다. 무엇을 감사하여? in appreciation of. 다시 in appreciation of. 뭔가를 인정하거나 인지해줘서 in recognition of. 다시 in recognition of. 뭐뭐 하는 과정 중에 in the process of. 다시 in the process of. 여기서 in the process of는 거기서 process가 처리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뜻의 명사인데 전치사 of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얄딱구리하게 ing 붙고 그 다음에 ing 뒤로 목적어 나서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documents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뭐뭐 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in the hope of. 다시 in the hope of. 근데 in the hope of에서도 of 명사 이럴 수 있고 of ing 하나 붙이고 그 뒤에 명사 이럴 수 있고 뭐뭐를 수단으로 하거나 그것에 도움을 받아 by means of. 다시 by means of. 그리고 마지막 거는 좀 어려워서 오바스럽긴 한데 as나 by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데 courtesy라는 어휘가 나왔을 때 이게 무료 어떤 서비스라든지 예의범절 이런 느낌이 아니라 of 이하의 대상으로부터 그들의 허가를 구해서 걔들이 도움을 줘서 걔들의 양해를 구해 약간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데 as courtesy of에서 as가 생략되든 by courtesy of에서 by가 생략되든 그냥 courtesy of만 남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경우의 구문은 너무 어려운 구문이라고 뭐 우리가 막 열라 외울 필요는 없지만 as courtesy of 오든 by courtesy of에서 나왔든 이게 다 생략되고 courtesy of 자체가 그냥 덩어리로 하나의 부사처럼도 쓸 수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거 이제 외워두면 좋을 걸로 자동사 알지? 자동사 depend on 같은 거, depend on 같은 거. 그래서 전치사가 붙는 뾰로롱들 있잖아. 목적어 끌려면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전치사 붙는 거. 근데 이게 depend on, 다른 말로 depend upon 이런 건 좀 유명하지만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 위주로 적어놨고 이전에 시험 대비 처방전들도 잘 보면은 거기 자동사, 타동사 또 달아준 게 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양보하다, 타협하다. 그것에 굴하다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 compromise라는 동사가 있는데 걔가 전치사가 붙으면 on이 붙을 수가 있어. 붙여서 읽어볼까? compromise on. 다시 compromise on. 그리고 이제 교류하는 거니까 대화한다는 느낌도 될 수 있다 보니까 with가 곧잘 붙어. 읽으면 어떻게 돼? interact with. 다시 interact with. 그리고 어디를 입력하다 정보를 아니면 어디 건물에 입장하다 이럴 때는 타동사 열나 잘하는데 계약이나 협정 따위를 체결할 때는 예를 들어 agreement partnership 이런 단어 앞에서는 into가 붙어. 여기서 into는 개뿔 뜻이 없어. 그냥 depend on에서 온 같은 거야. 어쨌든 붙여서 읽으면 enter into. 다시 enter into. 근데 여기서 into가 없이 엔터리 타동사를 못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거주하다 살다 residence에서 나오는 거니까 reside in 이렇게 되겠지. 어디에 살다. 여기 쓰진 않았겠지만 live라고 해서 live 알지 여러분? live 살다. 걔도 live in. I live in 서울 막 이렇게 하자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arrive 유명한 자동사로 수동태가 아예 거의 잘 안 되지. 근데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at이나 in이 붙을 수가 있지. 그러면 붙여서 읽어보면 arrive at 다른 말로 바꾸면 arrive in. 그 다음에 그 밑에 excel이라는 어휘가 나왔는데 excel이라고 하는 어휘는 사실 실제 영어에서는 타동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제 영어에서 아예 안 되는 것까지 다 하려면 머리가 한 움큼 빠져. 그래서 토익 용어로는 주로 자동사로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역량과 탁월함을 보이다라고 할 때 at이나 in이 많이 붙어. depend on처럼 붙여서 읽자. excel in. 다시 excel in. 다른 말로 excel at. 순서는 바뀌었네. 다른 말로 excel at. 그 다음에 그 밑에 differ. different에서 나오는 동사인데 자동사 나부랭이. 그래서 각기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뜻이 있고 얘 자매품으로 비슷한 거는 vary. V-A-R-Y. 매우란 뜻의 부사 V-E-R-Y 말고 그런 동사도 자동사 라인업에 있어. 근데 얘는 이런 면에서 다르다. 이런 거랑 다르다. 이럴 때 from이나 in이 많이 붙어. 자,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돼? differ from. 다시 differ from. 다른 말로 differ in. 또 differ in. 그리고 differ from이나 differ in 사이를 벌렸다고 쳐봐. 그러면 그 사이가 벌어나면 어떻게 돼? 쓰잘데기 없는 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depend on 뜯어서 들어가는 것도 부사거든. 만약에 부사가 들어갈 때 확연히 다르다라고 했을 때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차이점의 느낌은 약간 다르다라고 하면은 slightly, slightly 이런 게 나와서 differ, slightly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serve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다의 느낌에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자타동사 혼용이야. 그런데 어떤 직급이나 어떤 일로서 일을 수행하고 일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work하고 비슷한 느낌의 serve라든지 작용하다의 느낌의 serve는 as가 붙을 때가 많아. 전치사 as가 붙여서 읽어볼까? serve as. 다시 serve as. 그리고 명사할 때는 계좌부터 떠오르고 계정, 그리고 고객, 대상, 거래처, 거래건의 느낌까지도 있지, 공부를 좀 더 하면. 그런데 동사할 때는 어떤 성분이나 분모 따위를 차지하다 혹은 설명하다가 되는 게 account거든. 제 전치사 for 없으면은 목적어를 못 걸어. 동사할 때 붙여서 읽어볼까? account for. 다시 account for. 그리고 뭔가 결합하다, 융합하다에서 나오는 동사거든. 그러다 보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뭐랑 결합한지 대상이 붙는 거지.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읽어볼까? fuse with. 다시 fuse with. 그 다음에 그 뒤에 유명한 거지. 일정 따위가 맞물리는 거야, 두 개가. 그래가지고 일정 따위가 겹치다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게 coincide인데, 걔가 어휘 자체가 coincide with 이렇게 되거든. depend on처럼. 거기서 with는 함께까지는 아니지만 붙여서 읽을까? coincide with. 다시 coincide with.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줄에 preside라는 어휘가 있거든. 근데 얘는 동사로서 어떤 행사라든지 대규모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가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주제 역할을 하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걔가 주로 over이 많이 붙어. over이 주로 많이 붙어. at도 되긴 해. 뒤에 뭐 event, ceremony 아니면 뭐 conference 이런 거 앞에 preside at the event 이럴 수 있어. 근데 over도 많이 나오거든. 일단 붙여서 읽으면 preside over. 다시 preside over.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대처하다의 느낌도 있고, 기본적으로 얘는 혼자서 쓰기보다는 with를 엄청 많이 끌어.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이 대응하다, 대처하다 이럴 때 cope with. 다시 cope with. 자동사는 외우지 않고선 힘들어. 그리고 나는 외우는 거를 되게 싫어하지. 박혜원도 더럽게 싫어해. 맨날 돌아서면 까먹고. 근데 알아두면 이렇게 써먹을 일이 있더라고. 이거는 뭐냐면 특정 명사 뒤에 잘 오는 전치사야. 특정 명사 뒤에. 그러니까 영작을 할 때 명사들은 계속 붙이면 중복되잖아. 복합명사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이음새로 전치사가 올 때가 많은데, 이런 전치사들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고, 이 전치사들이 없으면 얘들이 망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전치사들 앞에서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이런 전치사의 힘을 우리가 구조상 먹어야 되거든. 첫 번째, 증가감소 계열은 명사할 때는 인이 많이 붙지. 증가감소는 명사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의 증가감소 이렇게 되거든.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증가감소 계열은 동사가 되는 것도 그렇게 많아. 혼용이 된단 말이야. 또 그래. 그래서 동사할 때는 얘들이 전치사를 이걸 안 붙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돼. 명사할 때 붙는다는 거. 뭐뭐에서의 증가 읽어볼까? increase in. 다시 increase in. 감소는 decrease in. 다시 decrease in. 물론 명사할 때 다른 말로 하락으로 해봐. drop in. 다시 drop in. 참고로 동사 drop일 때는 방문하다, 들르다 그럼 drop by가 되기도 하고, 물건을 갖다 주다라고 할 때는 OFF를 붙여서 drop off가 되기도 하지. 자, 그리고 동사할 때는 타동사할 때 거절하다, 자동사할 때는 감소, 나부랭이를 하고 있지만 명사할 때는 하락으로 역시 decline in. 다시 decline in. 그리고 명사할 때 급증의 느낌이야. 엄청 증가. surge라는 어휘가 있거든. 그럼 얘도 증가 계열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증가, 급증, surge in. 다시 surge in. 근데 surge는 뒤에 뭐 of가 붙을 때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가 감소가 명사할 때 여러분 전치사가 인이 좋다라는 얘기지, 동사할 때 좋은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는데, 일단 붙여서 읽어볼까? 뭐뭐에 집중 읽어봐. concentration on. 다시 concentration on.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concentration on my study. 그럼 어떻게 돼? 내 연구나 학업에 초집중? 캐집중? 약간 이렇게 되지. 근데 concentration이 of랑 붙을 때가 있거든. 그럼 concentration of가 되면 of 뒤에 비타민 같은 거 있지, 비타민. 그러면 비타민이 집중한 건 아니잖아. 그럼 거기서 무슨 의미일까? 막 농축돼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concentration of factories. 그럼 어떻게 될까? 공장들이 여기 따닥따닥 몰켜 있네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존처럼 형성이 되면서 밀집돼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응축돼 있거나 농축돼 있거나 이럴 때는 concentration of도 많이 쓰여.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F로 시작하는 어휘지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난리를 치는 거야. 변동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변동이라는 부분을 끌 때 in이 잘 붙거든. 붙여서 읽어볼까? fluctuation in. 다시 fluctuation in. 자, 그 다음에 열정, 쩌는 열정, 학업에 대한 열정, 이런 식으로 뭐뭐에 대한 열정 할 때 대한이 뭘로 붙었는지 확인됐지. 전치사는 열받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내가 진짜 내 멋대로 안 된다를 깨닫고 우리가 몇 번씩 읽는 게 좋아. 뭐뭐에 대한 열정 읽으면
passion for. 다시 passion for. 그리고 뭔가에 대한 이유 있지 여러분. 이유나 명분 같은 단어는 보통 이유나 명분 같은 단어는 왜 그런지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보통 뒤에 for이 붙을 때가 많아. 그래서 이제 지금 오타를 수정해 줄게. 박혜원 토익이 오타 수정해 줄게. 여기까지만 쓰면 지금 스펠링이 NAL까지만 끝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NAL까지만 써서 rational 이렇게 하면 이게 형용사 할 때가 더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스펠링 바꿀게. 자 이렇게 바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랑 맞춰서 reason 하고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돼? rational 그 다음에 뒤에 reason rational reason 이런 게 다 뭐야? 이유거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유. 그럼 for이 잘 붙는다. 근데 뭐 of가 붙는다고 틀리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것들이 우선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쩌는 명성. 이것에 대한 명성. reputation for. 다시 reputation for. 근데 뭐뭐라는 명성. 아예 동격성으로 좀 더 강조하면 reputation as도 되거든. 읽어볼까? reputation as. 다시 reputation as. 키가 이제 또로록 문 여는 열쇠 말고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a key to success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뭐뭐의 열쇠, 뭐뭐에 대한 비결 이럴 때 to가 많이 붙어. 그리고 해결책 같은 거 얘기할 때도 about이나 regarding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영작으로는 이거로의 해결책 그러면 to, 전치사 to야. 투부정사보다 일단 그것들이 투부정사 안 된다기보다 어쨌든 뭐뭐로의 열쇠와 비결을 읽어볼까? key to. 다시 key to 그리고 뭐뭐로의 해결책은 solution to. 근데 여기서 둘 다 전치사일 때가 많다는 얘기지. modification하고 adjustment가 나왔는데 modification하고 adjustment는 다 둘 다 뭔가를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변경, 한국말로는 이런 거에 변경을 가했다. a든 를이든 사실 비슷하게 퉁치는 게 전치사 to일 때가 제일 많거든. modification to 어쩌고, adjustment to 어쩌고. 근데 그 어쩌고는 명사로 나오는 전치사 to. 붙여서 읽어볼까? modification to. 다른 말로 adjustment to.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연어는 찐이지? 연어는 찐이지. 박혜원 하면 곧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연어잖아. 그래서 연어의 대표적인 그거를 좀 강조하려고 몇 개를 했는데 이거 안 나와도 서운해하지 마. 다음 시험에도 분명히 나올 거고 우리 영어 실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RC 전반적인 파트에 도움이 될 것이야 여러분. 형용사 부사의 구조인가요?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연어는 그냥 마력이야. 얘는 그냥 더럽게 잘 어울리는 거라고. 그래서 효율적인 즉시라고 직역하지 마. 그러면 구려져 오히려. 지금서부터 곧바로 그냥 지금서부터 즉시. Part 6, 7 RC에도 많이 나와. 붙여서 읽어볼까? Effective immediately. 다시 effective immediately. 그리고 effective는 뒤에 날짜도 끌 수 있어. 미래 날짜 끌면서 효율적인이라는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놈이야. 그래서 effective 몇 월 며칠 그럼 몇 월 며칠 프로도 된다는 건 알아두고 달리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래가지고 접속사 unless가 쿨병이 와서 주어랑 비동사를 본인 눈에 안 보이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자기랑 비슷한 뜻인데 숟가락 얹어서 수식을 잘하는 부사 중에 하나인 otherwise 하고 붙어가지고 바로 뒤에 pp가 늘어날 때가 있어. 그래서 달리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otherwise. 다시 unless otherwise. 오타 수정해야지. 박혜원이는 오타가 쩔잖아 원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동사는 세 번째 거 think. 생각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뭐 think 대절도 있고 think of도 있지. 근데 제가 자타 동사 혼용되는 놈이라서 목적 없이 부사의 수식을 받을 때도 많거든. 근데 남들과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앞에서 언급된 대상들과는 거꾸로 생각한다. 반대로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달리의 느낌도 있는 게 otherwise거든. 걔는 일반 부사도 되니까 otherwise는 아까 unless하고도 놀아놨지만 얘랑도 노는 거지. 다르게 생각한다. 읽어볼까? think otherwise. 다시 think otherwise. 나는 지금 여러 할 일이 많지만 지금 일단은 토익 공부가 가장 최우선순위요. priority. priority 앞에 top이 붙으면 top priority. 그러면 최우선순위 진짜 최우선순위. 읽어볼까? top priority. 다시 top priority. 근데 다른 말로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니까 이제 최상급으로 the highest priority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읽어볼까? the highest priority. 다시 the highest priority. 그 다음에 그 밑에 schedule. 일정을 짜놨는데 사람이 로봇이야? 일정대로 잘 안 되지.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이렇게 잡아놓은 간의 일정이 잡혀있는 tentatively scheduled. 다시 읽어볼까? tentatively scheduled. 그리고 suspend는 중단과 보류의 느낌이 있으니까 안 좋거든. 그래서 중단과 보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잠정 중단, 일시적으로 잠깐 중단했다. temporarily suspend. 읽어볼까? temporarily suspend. 그리고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temporarily의 대용으로 brief, briefly. 거기다 li 붙여도 괜찮아. 잠깐 중단되는 거니까. 매우 효율적인, 고효율적인. 읽어볼까? highly efficient. 다시 highly efficient. 그리고 사람이나 누가 자질이 뛰어나, 엄청나게 자격이 뛰어난
highly qualified. 다시 highly qualified. 연어가 여기서 끝나면 아쉬워할까봐 하나 더 넣었다. populated. 인구가 있는 건데 그 앞에 인구가 엄청 많을 때 원래 빽빽히란 뜻에서 나오는 어휘고 바니어로서 sparsely는 그냥 드문드문 성긴 거야. 그래서 앞에 densely populated 그럼 인구가 더럽게 많은 거고 sparsely populated 그럼 한적함 장난 아닌 거지. 읽어볼까? 인구가 엄청 밀집한 거 densely populated. 다시 densely populated. 그럼 인구가 별로 없으면 sparsely populated. 다시 sparsely populated. 그 밑에 ban이라고 하는 어휘가 있는데 ban은 명사 동사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명사로서도 하나의 강력한 제재적 금지령의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금지령 같은 법은 계속 금지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그래서 금지령을 해제하다라고 할 때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만 쓰는 게 아닌 우리 주름 리프팅 할 때만 쓰는 게 아닌 lift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규정을 해제하는 거지. 제재령을 금지령을 읽어볼까? lift a ban. 다시 lift a ban. 그리고 explain 같은 거 설명하는 거거나 말로 하거나 뭐 전달하는 느낌 있잖아. 그런 거를 명확히 설명하다. 분명히 설명하다라고 할 때 명확히로 제일 유명한 애가 첫 번째가 clearly고 clearly가 없으면 explicitly 정도는 될 수 있거든. explain하고 붙여서 읽어보자. 명확히 설명하자. 첫 번째 clearly explain. 다시 clearly explain. 그럼 다른 말로 바꿔봐. 좀 어렵게 고급지게. explicitly explain. 다시 explicitly explain. 그 다음에 refundable. 환불하는 거잖아. 근데 환불을 해줬다 말았다 그러면 열받잖아. 그래서 환불은 전액 환불 가능한? 근데 전액 환불을 명사로 얘기할 때도 full refund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fully가 가장 좋긴 해. 읽어볼까? fully refundable. 다시 fully refundable. 근데 fully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뭐 understandable 이런 식의 어휘랑도 다닐 수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옆에 entirely가 같이 써있잖아. fully 옆에 자막품으로 전적으로가 같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환불 가능한 entirely refundable 또 가능하지. 그리고 그 밑에 well이라고 하는 놈은 very well so well 이런 것도 있지만 well이 원래 PP의 결과 상태의 그 과거 분사라고 하는 나부랭이를 잘 꾸미긴 해. 그래서 well received 그러면 잘 받은이라고 직역하지 말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읽어볼까? well received. 다시 well received. 그리고 attended 그건 참석된 이라는 뜻인데 뭐 행사든 뭐든 well attended 그러면 잘 참석한 보다는 참석자가 오지게 많았던 이렇게 돼. 읽어볼까? well attended. 다시 well attended. 그 다음에 그 밑에 response하고 review가 있는데 review는 명사 동사로 혼용하지. 어쨌든 명사할 때 review가 평가란 뜻도 있잖아. 검토만 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response도 반응이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호평, 쩌는 반응, 좋은 반응이 나왔다. 좋은 평가를 했다. 그랬을 때 좋은이란 느낌이 good도 되고 excellent도 되고 다 있겠지만 favorable이 참 많이 나오지. 붙여서 읽어볼까? favorable response. 다시 favorable response. review로 바꿔봐. favorable review. 다시 favorable review. 그리고 conditions, market condition이든 아니면은 뭐 weather conditions든 어떤 상태, 상황, 조건, 환경 따위가 우호적이거나 좋을 때도 favorable로 쓰고 만약에 굉장히 구리게 안 좋을 때는 favorable 앞에 un 붙여가지고 unfavorable 이러면 되거든. 이번에는 unfavorable로 읽어볼까? 좋지 않은 상황과 조건 unfavorable conditions. 다시 unfavorable conditions. 연어 몇 개는 그 다음 시험에도 도움되니까 알아두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혼동 형용사 구별이라 그래가지고 혼동 형용사는 뭐냐면 자주 나오진 않아. 근데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 왜냐면 더럽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얘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형용사 문제로 같이 붙었을 때는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다. 첫 번째, considerable 하고 considerate가 있는데 considerable은 형용사 할 때 상당한 거고 상당한 증가 감소 이런 거. 그리고 considerate는 남을 배려하는 거야. 배려심 장난 아닌 거. 근데 considerate of other people 이래가지고 전치사 of가 잘 붙어 걔는. 그리고 imaginable 하고 imaginary 둘 다 형용사거든. 근데 imaginable은 상상할 수 있는 아니면 그냥 상상이 가능한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걔는 형용사긴 형용사인데 상상이 가능한 이란 의미가 있다면 상상할 수 있는 이라면 imaginary는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고로 가상인 현실이 아닌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는 상상을 할 수 있는 뒤에 거는 상상에만 존재하는 약간 다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economical, economic 유명하죠. economical은 앞에 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절약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 뒤에 거는 그냥 경제의. 네 번째 라인업에 reliable, reliant on. reliable은 믿을 만한 신뢰가는 이래가지고 비동사 뒤에 단독으로 보충으로 나오든지 명사를 꾸미든지 그러는데 reliant처럼 on로 끝나는 건 우리가 동사 rely 할 때 on하고 upon 붙어 나듯이 얘들이 on이나 upon을 바로 붙여 명사를 꾸미는 거다. 이거에 의존적인. 그리고 dependable하고 dependent도 마찬가지야. 앞에 dependable은 믿을 만한 신뢰가는 이래가지고 명사를 그냥 꾸미거나 지 혼자 쓰이거나 이러는데 dependent는 꼭 지저분하게 dependent on 아니면 dependent upon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invited.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형용사의 자리로 만약에 고르게 됐을 때는 앞에 놈이 되게 튀어. 뒤에 건 그냥 초대받은 초대된이겠지만 앞에 거는 굉장히 유혹적인 아니면 굉장히 매력을 유발하게 하는 굉장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등등으로 굉장히 뜻이 바뀌어. 그지? 다르지? 그리고 distinguished라고 하는 거는 저명한 이란 뜻이 있어. 그리고 커리어 같은 거, 나의 커리어 이런 거 꾸밀 때는 distinguished career 그럼 굉장히 화려한 경력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distinguished는 그냥 구별된이 아니라 ed로 붙였을 때 저런 독특한 뜻이 있다 정도는 알아둬야 돼. 그리고 또 그거랑 비슷하게 밑에 써 있잖아. accomplished. 성취된이란 뜻이 아니고 accomplish가 원래 성취하다 달성하다 느낌이 있거든. 근데 accomplished는 굉장히 뛰어난, 기량이 우수한, 유능한 이래가지고 사람 명사 뭐 뮤지션, 액터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잘 꾸며. 자 그리고 밑에 advanced 하고 advance 보이지? advanced는 진보된 기술 같은 거 꾸미거나 아니면 고급의 석박사 학위과정 막 이런 걸 꾸밀 수 있어. 근데 옆에 advance는 진보 발전의 명사거나 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짜증나게도 형용사도 되거든. 근데 형용사 할 때는 미리 하는 사전에 란 뜻이 있어. prior, prior 하고도 비슷해. 그래서 만약에 advanced하고 advance 중에 형용사를 골라라. 둘 다 되지. 근데 뒤에 수식받는 단어가 공지란 뜻의 notice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진보된 공지가 낫겠어? 사전 통보가 낫겠어? 사전 통보가 낫지. 그러면 뒤에 게 이긴다는 얘기지. introductory가 있는데 introductory가 좀 더 세지. 왜냐면 introduce는 그냥 소개된 이라고 봤을 때 앞에 introductory는 맨 처음 서두의 혹은 초보나 입문자용의 맨 처음 첫 선을 보이는 이게 다 되거든. 그리고 approved하고 approvable 얘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 왜냐면 원래 정품 형용사가 항상 이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잖아. 근데 approve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인이 된 이라고 해서 그것도 되게 잘 나오거든. 승인이 떨어진 이렇게 하면 approved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쪽이 이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얘는. 걔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approvable이라고 해서 써져 있는데 그 스펠링이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써놨긴 해놨는데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승인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승인할 만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승인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승인 떨어진 건지의 상황을 좀 구별을 해줘야 돼. 그리고 successful, successive 이렇게 돼 있잖아. successful은 성공적인 거지. 성공적. 근데 successive는 연속적인 거. 약간 뭔가 이어지거나 계승하거나 연속적인 거. 자, 알아두면 좋은 구문 이제 얘기할게. whether, 문장, or 짧은 내용. either 단어, or 단어. either 문장, or 문장. 이게 뭐냐면 whether하고 either이 둘 다 5월에 쩔잖아. 근데 whether는 사실 5월이 없다고 죽는 건 아니야. either도 마찬가지야. 근데 주변에 어딘가에 5월이 나면 whether이 이기냐, 이게 either이 이기냐 헷갈릴 수 있거든. whether도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either도 뭐뭐랑 이거 둘 중에 하나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막 빈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더럽게 완벽한 문장이. 그러고 이제 5월이 나와. 그 다음에 뭔가 명사만 남던지 뭐 어정쩡하게 남았어. 이러면 whether이 이긴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either은 혼자서는 접속사가 안 되는데 whether은 혼자서도 접속사 역량을 갖고 태어났거든. 그래서 whether 뒤에 일단 문장이 하나 완벽히 나오고 그 다음에 all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 근데 either은 either bus or away 이렇게 either 명사 하나 or 뒤에도 명사 하나 either 형용사 명사 or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 구성보다는 뭔가 겹치는 부분 사이에만 짤뚱하게 붕어빵처럼 찍어내면서 끊는 느낌? 이런 게 있고 설령 문장을 끌 수 있더라도 앞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완벽한 문장이면 or 뒤에도 또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완벽한 문장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칼균형이 돼야 돼. 그래서 whether는 앞하고 뒤에 기럭지가 다를 수가 있다. 충분히 완벽한 문장을 혼자서 소화하고 뒤에 떨거지만 남을 수 있는 반면에 either or 앞뒤가 칼같은 균형을 유지한다. 이게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 유명한 거지.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 근데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lso를 just로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not only A but just B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only 나부랭이가 생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not A but just B 말일 수도 있는 거야. 다 비슷한 얘기고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B도라고 해서 부정하면서 바꿔줄 때 not A but B not A but B 그리고 A서부터 B까지 유명한 거지. From A to B 이런 건 유명하지. 자, 그 다음 또 알아두면 좋은 거는 유명한 거지. A랑 B 둘 다 both A and B 그지? A랑 B 둘 중에 하나 either A or B 균형 맞춰서 A랑 B 둘 다 아닌 거 neither A nor B 그리고 A부터 B까지 범위가 이른다. 우리 제품은 이거부터 이것까지 이렇게 총막 나올 때 range from A to B range from A to B
자, 그 다음에 사람만 주로 꾸미는 형용사 몇 개 추천해 줄게.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는 experienced예요. 구리잖아. 그래서 사람을 주로 꾸미는 사람 전용 형용사 위주로 알고 있으면 얘들이 사람이 아닌 명사 앞에 나오면 빨리 치워버리면 되겠지? 대표적으로 능숙하고 노련하고 숙련된 것들 experienced, seasoned. 웬일이야. 킬드가 웬 말이야. 킬러가 웬 말이야. 지금 킬러가. 나 오타 어떡할래 진짜 나. 아니 킬드가 뭐야 무섭게. 진짜 너무했다. 자, 정말 크나큰 오타 고쳤어. skilled로. 다시 읽어볼까? experienced, seasoned, skilled. 다시 experienced, seasoned, skilled. 근데 여기서 seasoned는 seasonal이라고 해서 AL이 붙으면 계절성에 이렇게 되니까 조심해야 돼. seasoned야. 그 다음에 주로 그래.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을 주로 꾸미는 걸로 qualified. 자격을 갖춘. 그 다음에 동기부여 쩔게 들어온.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인 motivated. 그리고 굉장히 활력과 기운을 얻은 invigorated. 이런 애들은 주로 사람을 꾸며. 그리고 ed 형태인데 감정 있지. 희노애락 중에 뭐든 상관없다.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되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조건 ED로 가는 거야. I'm satisfying 이런 망해. I'm interesting 이런 망해. I'm interested 이렇게 돼야 돼. 외부 요인과 타인에 의해서 내가 흥미를 얻어서 느끼고 있는 단계인 거지. 내가 남한테 흥미를 준 게 아니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정 분사는 사람한테는 주로 다 ED지. satisfied 만족한 거, frustrated 좌절스러운 거, 실망한 거, embarrassed 당황한 거, excited 신나는 거 다. 근데 사람이 아닌 건 오히려 ING로 가야 돼. 감정만큼은.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재밌다. 그러면 this book is excited. 완전 망해. This book is very exciting. 이 맞는 거고 바로 꾸밀 때도 excited 북은 망한 거야. 책이 본인한테 흥미를 얻어서 느낄 리가 없잖아. exciting 북이 맞지. 대충 exciting, interesting, 이제 매력적인 fascinating, 그리고 좌절감을 주는 거 frustrating, 당황감을 주는 거 embarrassing,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거 사람에 의해서 물건이 고무가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encouraging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빈출 패턴 잠깐 잡고 가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끌든 뒤에 뭔 용법으로 끌든 내가 알 바 아니지. 근데 미친 듯이 끌고 다닌다를 좀 알아두면 좋겠지 여러분. 읽어볼까? want, wish, hope, would like to. 다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엄청 좋아해. 약간 희망이지. 희망과 소망. 자, 그 다음에 strive to 동사 원형 나왔는데 애쓰다, 고군분투하다, 개고생하다 막 이런 느낌인데 투부정사랑 되게 잘 다녀. 그리고 strive는 사실 for라고도 붙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for라고도. 그 다음에 continue to 더하기 동사 원형 어떤 걸 계속 해나가다인데 continue 뒤에 to가 나오면 전치사 to일 리는 없을 거야. 투부정사 to야. 물론 continue ing도 실제 시각에서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별할 것 같진 않은데 continue가 뒤에 to가 붙었을 때는 그걸 구조상 투부정사로 봐라 라는 걸 추천하는 거고 decide 투부정사 엄청 많이 나오죠. decide to 동사 원형. 근데 decide도 자동사화가 됐을 땐 decide on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자, 그 다음에 fail to 동사 원형. 내가 읽을 때 같이 한 번씩 읽어. 그리고 need to 동사 원형. 뭐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에 거는 실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tend 시리즈 나왔다. 투부정사 붙여서 읽어볼까? 뭐뭐 하는 걸 의도하다. intend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동사 원형. 뭐뭐한 척하다, 뭐뭐한 체하다. pretend to 동사 원형. 그리고 incline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게 그 트레드밀, 러닝머신 같은 거 탈 때도 경사로 조절할 때도 있잖아. 그런 완급 경사로 이런 느낌도 있는데 동사할 때 마음이 이런 쪽으로 기울다라고 할 때 I incline to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나올 수 있거든. incline to 동사 원형. 주의, require, request 요청 계열, 요구 계열, 그리고 instruct, 지침 계열, invite, 초대만 되는 게 아니라 권유 계열, encourage, 권고, 그 다음에 ask, 물어보는 거 말고 요청 계열 여기서 allow, 허가, force,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끔 하다, urge, 촉구하다 이런 애들은 바로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안 돼. 얘들은 이런 요구와 요청, 촉구, 권유를 받은 대상 목적어를 뾰로롱 넣고 그 뒤에 투부정사야.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request 목적어 투부정사, instruct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목적어를 본인이 없애고 투부정사 바로 붙일 거면 이거는 반드시 BPP라는 수동태로 바꿔놓고 해야 돼. 목적어 사라졌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require to 이거 넣고 be required 투부정사는 있어. 자, 동명사 빈출 패턴 또 얘기 안 하면 서운하잖아. 뭐뭐 하는 걸 끝내다 finish ing. 그리고 stop은 투부정사도 같이 될 수 있는 지저분한 애야. 같이 될 수 있고 stop ing도 나오는 거 더 많이 하긴 하지. 여기 쓰진 않았지만 quit, quit ing도 있고 그러니까 멈추고 때려치고 이런 애들이 이제 ing 잘 끌 수 있구나 정도만 본 거고 어떤 내용을 승인하거나 시인하거나 인정하다 할 때 admit ing. 근데 얘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들 finish my job 이래가지고 일반 명사 목적어도 끌어 여러분. 그리고 동명사 끌 때는 당연히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뭐를 투부정사하고 뭐를 동명사인지 뒤에 목적어인지 확인해. 그냥 ing 이로 끝나면 안 되고 ing 뒤에 또 뭐를 ing 하는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뭔가를 포함하는
포함하다. include ing 뭔가를 제안하다. suggest ing 물론 suggest 대절도 있지만 뭔가를 권고하다. recommend ing 그 다음에 advise 있잖아. advise가 advise 사람 목적어 이럴 때는 대절이나 투부정사 쩔거든. 근데 사람이나 대상이 없을 때는 advise ing도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면 좋아. 그 다음에 뭔가를 피하다. avoid ing. continue의 반대말 discontinue는 중단하는 거다 보니까 저기 위에 finish나 stop하고도 비슷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discontinue ing 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resume 말고 이력서 말고 다시 재개하다 시작하다 이럴 때 resume ing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1월 9일 시험 처방전도 찾아서 확인 꼭 다시 해. 박혜원 토익이들. 박혜원 강의를 좋아하는 그리고 박혜원 토익이들을 위해서 지금 깜짝 소식. 만약 시험이 취소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시험이 취소가 안 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시 1월 24일 시험을 보고 나서 당일에 오후 2시에 박혜원이 함께하는 당일 시험 우리가 지금 다들 막 피폐해져 있고 토 나올 때 그때 만나는 박혜원 토익이들을 위한 라이브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라이브 후기 특강을 진행할 것이니까 요거 잘 체크업 해놨다가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시 라이브로 만나자. 박혜원 토익이. 그럼 우리 박혜원 토익이들 시험 다들 잘 보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마킹 샤프나 연필, 신분증, 학생증은 안 되지. 신분증 잘 챙기고 시험장은 최소 시험 시작 전에 한 3, 40분 전에는 입실하는 거 추천하고 휴대폰은 반드시 꺼서 내고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본인이 배웠던 만큼 공부했던 만큼 잘 복습을 해서 가는 게 더 관건이야. 여러분 새로운 걸 막 양치기 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정리 잘하고 가서 좋은 시험 성적을 내고 우리가 시험이 잘 진행이 되면 후기 라이브로 보도록 하죠. 박혜원 토익이 그럼 후기 라이브에서 만나. 안녕. 박혜원 토익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끝까지 구독과 끝까지 연락 좋아요.